여러분, 혹시 비타민 C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에 좋다.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실제 회복 사례를 들여다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는 그 진짜 힘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 챙겨 드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함은 쌓여가고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잇몸은 조금만 양치해도 피가 나고 감기는 한 번 걸리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는 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영양제를 먹어도 이 정도면 내 몸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해 오던 건강 습관 하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희망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왔던 비타민 C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2알, 3알씩 비타민 C를 드십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 C를 먹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그냥 삼키면 끝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수리하고 혈관을 닦고 면역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안에서 전기 배선을 고치고 물이 새는 파이프를 수리하는 기술자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수리공을 딱 한 번 불러놓고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mg을 한 번에 먹어도 몸은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대부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양제는 먹는데 피곤하고 먹는데도 잇몸은 약해지고 먹는데도 감기는 계속 걸립니다. 여러분, 이건 몸이 말을 걸어오는 신호입니다. 지금 방식은 틀렸다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바꾸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다시 살리는 에너지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영양소의 사용법만 바꿔도 피로의 속도, 노화의 진행, 회복력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회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을 도와줄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을 다시 붙잡는 마지막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를 언제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 공복입니까? 식후입니까? 아니면 피곤할 때만 생각나서 드시나요?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답해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왜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진짜 힘을 발휘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를 수십 년 동안 먹어오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관리는 대부분 병원 중심, 약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수치가 나쁘면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비타민 C 같은 기본 영양소의 제대로 된 사용법은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약이 아니고 즉각적인 수치 변화를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 수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처럼 바로 숫자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작동합니다. 세포 단위에서, 혈관 내벽에서, 면역 세포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C는 먹어도 잘 모르겠다. 소변으로 다 나간다던데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오래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한 번에 전부 부어놓고 그 다음엔 한 달 동안 보충하지 않는다면 엔진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찰이 생기고 열이 쌓이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비타민 C도 정확히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방식은 처음엔 조금 쓰이고 그 다음엔 대부분 버려집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을 소화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계속해서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때 비타민 C가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피곤해지고 저녁엔 기운이 쭉 빠지는 상태. 이건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포 보호막이 유지되지 못할 때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비타민 C 저장 능력은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 한 알만 먹고 있다면 몸은 늘 부족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초기 신호가 바로 잇몸입니다. 잇몸은 혈관과 결합 조직이 가장 빽빽한 곳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자주 붓고 치아가 괜히 시큰거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건 명확한 영양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멍입니다. 예전보다 멍이 잘 들고 한 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이 역시 혈관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난히 피부가 거칠어졌다, 손등에 윤기가 사라졌다,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재생 속도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없으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몸은 새 조직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것,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머리가 멍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이 역시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뇌는 가장 먼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잘 안 떠오르고 괜히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지금까지의 비타민 C 섭취 방식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타민 C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고 있느냐입니다. 2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타민 C는 보충제가 아니라 유지 전략입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피부, 혈관, 면역, 뇌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왜 그동안 효과를 못 느꼈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제 3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풀어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납득의 영역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몸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들면서 부작용처럼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금속을 녹슬게 하는 습기처럼 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상처를 입고 기능은 떨어지고 노화는 빨라집니다. 여기서 비타민 C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C는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방패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불이 나기 전에 물을 뿌리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크게 난 뒤에 끄는 게 아니라 불씨 단계에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히 유지되는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피로의 깊이가 다르고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방어막이자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탄력과 재생을 결정하는 핵심은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비타민 C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료가 있어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고 상처가 더디게 아뭅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챙겨 먹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다음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피와 산소, 영양을 온몸에 실어 나릅니다. 문제는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기 쉽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 벽은 미세하게 갈라지고 그 틈으로 노폐물과 지방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비타민 C는 이 혈관 내벽의 상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벽에 난 금을 메우는 시멘트처럼 말이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심혈관 문제 위험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이건 약처럼 즉각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음은 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감기 걸릴 때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만 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가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연료이자 스위치입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는 싸우다가 스스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감기. 낫는 것 같다가 다시 재발. 이건 면역력이 약한 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지친 상태입니다. 비타민 C는 이 면역 시스템을 끝까지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뇌는 몸 전체 산소 사용량의 약 5분의 1을 혼자 씁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뇌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이걸 우리는 나이 탓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에서는 재생을 돕고 혈관에서는 복구를 막고 면역에서는 방어를 지키고 뇌에서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특정 부위용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동시에 관리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이제 왜 하루 한 번 먹는 걸로는 부족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비타민 C는 잠깐 스쳐가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유지되어야 일을 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야 몸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4부입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비타민 C는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문제이고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사부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의 흐름에 맞춰 비타민 C를 몸이 가장 잘 쓰는 방식으로 생활 속에 끼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비타민 C의 첫 번째 황금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세포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C는 거의 소모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하루 중 가장 낮습니다. 이때를 그냥 넘기면 하루의 출발부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 C 500mg. 이게 기본입니다. 공복이 아니라 식사 직후가 좋습니다. 위 자극을 줄이고 흡수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귤,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입니다. 커피는 적어도 1시간 뒤로 미루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느끼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몸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비타민 C를 보충해주면 세포의 연료 효율이 살아납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비타민 C 500mg, 특히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점심 이후 유독 졸리고 기운이 뚝 떨어지던 분들, 이 루틴을 적용하면 차이를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와 미세 손상을 몸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흡수가 빠른 형태보다는 천천히 오래 작동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를 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과 함께 500mg. 이 시간대에는 콜라겐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비타민 C는 밤새 세포 재생과 피부, 혈관 복구를 돕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의 피로가 덜하고 얼굴빛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구간이 바로 이 저녁 루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섭취량은 1500mg.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범위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조정은 필요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1000mg 내외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이나 잦은 음주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C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는 끊으셔야 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의 카페인은 비타민 C 배출을 빠르게 만듭니다. 적어도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이 간격만 지켜도 비타민 C의 유지 시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C는 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에 맞춰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깨우고 점심에는 버티게 하고 저녁에는 회복시킵니다. 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다음 마지막 5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왜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한지 확신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복잡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균열이 오래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금만 바로 잡아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비타민 C는 그 리듬을 되살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C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피부 하나, 면역 하나를 위한 부분 영양제가 아니라 세포 전체를 관리하는 기본 연료입니다. 둘째, 비타민 C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소모된 보호막을 채워주고, 점심에는 에너지 효율을 살리고, 저녁에는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이 세 번의 흐름만 지켜도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셋째, 비타민 C는 혼자서도 좋지만 궁합이 맞을 때 진짜 힘을 냅니다. 물과 함께 먹고 커피와는 거리를 두고 철분과는 힘을 합치고 콜라겐과는 회복을 가속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 C. 점심 식사 후 한 번 더 보충. 잠들기 전 회복을 돕는 루틴.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 신호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루틴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피로, 회복 속도와 일상 컨디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건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졌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몸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C를 무심코 삼키지 마시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루틴으로 바꿔 보십시오. 3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 일주일이 지나면 얼굴빛과 피로의 차이, 한 달이 지나면 일상의 질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비타민 C 루틴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첫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청춘의 선택이었습니다.